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정부가 철근을 사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이야기냐 싶으시겠지만 어쩌면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세금이 줄줄 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아니, 그냥 시장에 가서 사면 될 텐데, 왜 정부는 굳이 자신들만의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철근을 사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내용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독특한 시스템의 이름이 바로 관수철근 제도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정부가 도로를 깔거나 다리를 지을 때 철근이 필요하잖아요. 그 철근을 일반 가게, 그러니까 민간 시장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정부 전용 마트 같은 곳에서 따로 구매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한 제도를 만들었을 리는 없겠죠. 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도대체 왜 필요했는지 그 시작점으로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쓰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온 나라가 거대한 공사판이나 마찬가지였죠. 경제가 막 수직으로 솟구치던 바로 그때 말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 여기저기서 건물이 올라가고 다리가 놓이고 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그러니 철근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수요는 정말 폭발하는데 공장에서 찍어내는 양은 그걸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야말로 없어서 못 파는 시절이었습니다. 이러다간 진짜 중요한 국가 사업이 철근이 없어서 멈춰설 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린 결론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이거 시장에만 맡겨놨다간 큰일 나겠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철근 공급을 확실하게 챙기자. 이게 바로 관수철근 제도의 시작이었어요.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합리적이고 또 꼭 필요한 결정이었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과연 이 옛날 시스템이 지금도 괜찮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 제도가 현재 시장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왼쪽 과거를 보세요. 철근이 모자라서 난리였죠? 그런데 오른쪽 지금은요? 오히려 철근이 남아돌고 심지어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너무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부터 공급 상황까지 모든 게 그냥 180도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환경이 싹 바뀌었는데 예전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몸에 안 맞겠죠. 이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결국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가격 시스템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가격 왜곡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정부가 사는 가격이 민간 시장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민간 시장에서는 가격이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정부 가격은 한번 정해지면 좀처럼 바뀌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민간 기업보다 똑같은 철근을 더 비싸게 사오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도대체 왜 정부는 같은 물건을 민간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몇 가지 이유를 짚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정부의 구매 절차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뻣뻣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 자체가 특정 업체들끼리 가격을 짜고 치기 쉽게, 즉 담합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실시간으로 휙휙 변하는 시장 상황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이 낡아빠진 가격 결정 방식, 바로 그 자체일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점이 명확한데 왜 이 제도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걸까요?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게 또 꽤 흥미롭습니다. 원래 모든 제도가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마치 굴러가던 공이 멈추지 않으려는 것처럼 스스로를 계속 유지하려는 힘, 바로 관성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없애는 게 새로 만드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 거대한 관성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선 이 제도 덕분에 쏠쏠하게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했겠죠.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정부는 꾸준히, 그것도 좋은 가격에 사주니까요. 이들은 당연히 이 제도가 없어지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공무원 조직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역할이나 조직이 줄어드는 걸 반길 리가 없겠죠. 바로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딱 얽혀서 변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변화를 이야기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 낡은 제도를 과연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건지 아주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제도가 처음 태어났던 이유, 즉 철근이 부족하다라는 그 문제가 이제는 아예 사라졌다는 겁니다. 텅 빈 선반을 걱정하던 시대가 아니라 창고에 가득 쌓인 철근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걸 보시면 모든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과거에는 철근을 구하려고 정말 애를 써야 했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그냥 시장에 나가서 필요한 만큼 사오면 그만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복잡하고 특별한 시스템을 유지해야 할 이유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분석 자료의 결론은 아주 단호합니다. 관수철근 제도는 경제 전반에 득보다 실이 많다. 다시 말해, 이 제도가 주는 약간의 순기능보다는 시장을 망가뜨리고 세금을 낭비하는 부작용이 이제는 훨씬 더 크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제도는 이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낡은 족쇄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은 하루빨리 이 낡은 규제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관수철근 제도라는 어떻게 보면 좀 낡은 시스템 하나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건 단순히 철근 하나만의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혹시 우리 주변 사회, 아니면 내가 일하는 회사나 조직 안에 처음에 좋은 뜻은 다 사라지고 그저 관성만 남아서 굴러가는 또 다른 철근 시스템은 없을까요?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